우리나라 사람들, 역사적인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율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연적, 그리고 이수신 장군,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업적이 워낙 훌륭하고, 또 이제 정신세계가, 예, 완전, 공통점이 뭐냐면은 굉장히 실사구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태계이양하고 이율곡을 비교하면은 저는 이율곡이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태계이양의 그 도산서원에 제가 가봤었거든요. 가서 느낀 점은 매화꽃 있잖아요. 낮은 매화꽃.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가리키는 어떤 그런 조그만 그 방들하고 막 솥 걸려 있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이게 참 남아있어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도산서원 앞쪽으로 뻥 뚫려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그런 배경들도 이제 학업에 훨씬 도움이 되겠고 잘 선택했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제 태계이양 선생이 사용하던 그런 그 소품들을 봤어요. 소품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굉장히 이 사람이 고집스러웠겠다. 너무 그런 생각을 소품을 보면서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선입견도 좀 있죠. 선입견이 아니라 뭐 실제로 고집스러웠잖아요.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분야에서 대학자겠죠. 어쨌든 이 율곡하고는 좀 대비되는 게 있잖아요. 이율곡이 훨씬 더 실체적이잖아요. 실학파. 그리고 이제 그런 면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이율곡은 저는 정말 대학자이자 대천재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인물을 또 귀향을 보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거죠. 그리고 회재 이연적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실사구시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도 그런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이제 진짜 그 학문에 대한 해박한 지식,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적이든 아니면 자기하고 뭐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든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정부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정치를 했었던 너무 멋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결국은 귀향을 갔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수신 장군은 어떤가요? 완전히 배신을 당했죠. 예. 그때 지금 완전 미국의 TV에도 나올 정도로 이 시대에 말이죠. 예, 불가사의한 어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으로서 완전히 그 내용 자체가 불가사의한 어떤 그런 역사물을 다루는 그런 방송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수신 장군이 나온 겁니다. 일본 사람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사람이 찍는데 동양 사람이 그렇게 이제 아주 이 방송이 보면은 이제 이집트 있잖아요. 이집트에 그때 클레오파트라하고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찍고 하여튼 그런 방송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수신 장군이 출연할 정도예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는 진짜 전 세계적인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1500년대에 임진왜란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이수신 장군에 대한 우리 조선의 대접은 어땠나요? 그 사람을 감옥에 보냈어요. 예,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비참한 것들보다는 그래도 어떤 영웅적인 것들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정말 여기는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만나서 인사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자긍심을 느끼면서 이제 왔죠. 그런데 박근혜 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진짜 조금 마음이 많이 불편했는데 이게 끝나면 좀 좋아지겠지 하고 큰 기대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계속 2년 동안 이재명 도지사가 당하는 걸 보면서 아니 이건 또 뭐지? 도대체가 이 시대에 있잖아요. 이수신과 마찬가지인 이재명 도지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불의와 싸우고, 예. 진짜 불의와 싸우는 이재명 도지사를 보면은 이수신 장군이 늘 겹치는 거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결국은 정의의 편에 서가지고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누가 봐도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선량한 사람이라면은. 근데 그런 사람을 못 잡아 먹어서 완전히 개떼처럼 달려드는 있잖아요. 이 적폐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그런 일을 겪었고, 그 다음에 여러 당파 싸움 있잖아요. 끝없는 당파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힘이 빠지면서 나중에 일본한테 점령을 당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왜 일어났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된 그런 아주 참 오늘 하루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날이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50명을 데려다가, 정인이라고 50명을 데려다가 재판을 했건만,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증거 하나 내놓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엉터리 재판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끌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이제, 구형을 1년 6개월을 때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 개발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죄를 묻는 것이다. 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관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가 없고 있잖아요. 너무나 비상식적인 것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은 아이들이 보기에도 창피한 일 아닌가요? 예. 아무런 죄가 없어요. 예. 그런데 죄를 만들어서 2년을 사람을 괴롭히더니 지금 내내 법정에서 또 일주일에 2번을 불러다가, 그렇게 법정 싸움을 했건만 검찰 측에서 전부 다 조작했다는 것, 위정했다는 것, 그것만 드러난 것 아닌가요? 근데 거기다가 1년 6개월을 때린다는 것, 이 것들이 인간입니까? 인간의 탈을 쓴 짐승도 저런 짐승이 어디 있어요? 나 하이에나야, 나 하이에나 떼거든 하고 바로 지금, 그러니까 하이에나 떼라기보다는 개떼라고 봐야죠. 그것들한테 충성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드러내는 것 이외에 자기가 도대체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인간들이 검찰. 그런 검찰이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혈세를 먹고 사는, 뭔가 일을 해라.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잡고, 사회를 바로잡고, 그죠? 그리고 죄 짓는 사람을, 죄 짓지 않도록, 죄 짓는 사람에게 적당한 벌을 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나라가 깨끗해지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들이 검찰들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들이죠. 근데 그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는 어떤가요? 아무런 죄가 없고, 오히려 그 형제들이 병원에 갔었으면 차라리 어떻게든 치료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것도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 안에서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못하게 막은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러면서 직권 남용이다 이러면서 거기다가 죄를 갖다 붙인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 2세, 3세 자식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검찰들, 그들도 자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을 2년 내내 떠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전에 박근혜 때도 내내 그랬잖아요. 그때도 무혐의로 됐었던 사건을 지금 이 정부 들어가지고 2년 내내 떠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완전 자기들 조작한 거 다 아는데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하는 거죠. 이 검찰들은 도대체가 누구의 개입니까? 누구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나요? 자식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자식들은 다 보고 있다니까요, 결국은. 이수신 장군이 그때 그 당시에 일본은 섬나라다 보니까 얼마나 배에 관련되는 자기들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겠어요. 분명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또 얼마나 배는 많이 가지고 우리나라로 쳐들어왔나요? 그런데 12척의 배를 가지고 다 무찔렀어요. 그리고 승리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수신 장군 아닌가요? 근데 그 이수신 장군을 이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같은
예, 같은 그때 그 당시에 예, 조정에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 짓거리 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에. 지금 이 후세대에 와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요? 예, 저는 옛날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사람들에 대한 책들을 보면서 힘을 좀 많이 얻고 또 행복해 했었거든요. 그들이 있었기에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런 영웅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현존하는구나, 그래도 힘을 가지는구나 하는 그런 뿌듯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현실 정치를 보면서 예, 너무나 끔찍한 겁니다. 예, 이것이 역사에 또 그대로 남는 거예요. 이것도 전부 다 역사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검찰들이 하는 이 꼴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예, 이들을 조종하는 것은 누군가요? 예, 김진태, 전해철? 이 두 사람인가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검찰을 떡 주무르듯이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자기의 갯대로 만들 수 있나요? 국회의원인데 예, 그렇게 큰 힘을 갖고 있나요? 그들도 자식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갖고 오늘 MBC 방송국에서 예, 죄를 구형을 때린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늘어놓은 얘기를 보고는 얼마나 분노가 치밀든지 기가 막혀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 자체가 정말 저질스럽고 있잖아요. 예, 자기들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예, 이재명 도지사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결심 공판에서 이 지사의 혐의를 조목조목 따진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면서 이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질이 불량하고 매우 잘못됐다. 이것들은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쓰면서 그 상대들을 보통 아주 기를 죽여 놓잖아요. 근데 이 말이 예, 지금 이재명 도지사 재판하고 전혀 동떨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 형님이 롯데 그 백화점에서 난동 부리는 비디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수차례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는 얼마나 거기 오는 손님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 위협을 느꼈겠어요. 지금 뭐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환자들이 사람들 그냥 층간소음 때문에 죽이고 하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예. 그런 사건이 왜 일어나나요? 예.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진짜 걱정이 되니까 격리시켜갖고 치료를 하라 해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그러니까는 시장이나 이런 그 지자체장 이런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권리를 그때 그 당시에 줬잖아요. 예, 법적으로 한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법적으로 하려고 한 것을 못하게 막은 쪽이에요. 막은 쪽인데 이런 말을 하니까 이것들 자기들한테 해당되는 말 아닌가요? 죄질이 나쁜 것은? 근데 이런 얼토당토 안 한 얘기를 했는데 MBC 방송국에서 그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그대로 읽는 걸 보면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았다니까요. 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런 거 읽기가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예, MBC 방송국 정말 한심해요. 우리나라 방송국 기레기들 진짜 심각해요. 나라가 정말 진짜 너무 부패해가지고 예, 정말로 2세 3세에게 부끄럽다. 예, 오늘은 정말 너무나 마음이 참담한 그런 하루였어요. 진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미래가 너무나 암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지금 유튜브 조작이 너무 심하거든요. 예, 이재명 도지사를 그 응원하는 방송도 그렇고 하여튼 보면은 제가 좀 이렇게 지켜보면은 너무너무 유튜브 조작이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총선이라든지 나중을 두고 대비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재명 그 지지자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과열차게 싸우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
예, 지금, 그러니까 뭐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겠지만, 어쨌든, 지금 더 크게 힘을 발휘하는 것은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지금 방법은, 그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탄압하고 있거든요. 예, 느끼는 분들은 아마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심각하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저는, 거대한 세력이다 하고 생각을 해요. 예, 거대한 세력. 그래서 저는 분석을 해볼 때 국정원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죠. 예, 또 삼성, 삼성 저 댓글 알밥단들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유한국당에도 저 세력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그 언론 조작했던 어떤 그런 그 역사가 우리나라가 보니까 너무 깊어가지고 서로 간에 다 그냥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그 도지사님을 지지하면서 나타난 어떤 세력들은 완전히 우리 같은 일반 선량한 보통의 국민과 주권자들이기 때문에 매크로를 돌린다든지 무슨 뭐 그 언론을 조작한다든지 어떤 그런 거는 생각도 못하고 그럴 사람들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싸워서는 승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가서 싸워야 된다. 예.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재명 도지사를 지키지 못하면은 이수신 장군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수신 장군이 그때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조선은 일본한테 홀라당 먹혔어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이재명 도지사를 지키지 못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암담한 시간들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어두운. 예. 이게 뭔가요? 죄 하나 없는 사람을, 예. 누가 봐도 다 알겠는데, 대놓고 있잖아요. 예, 1년 6개월 구형을 하라. 또 그 대장동 개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완전 무결하게, 예,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죄를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검찰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암담하고 처참한가요? 예, 우리나라의 지금 이 상황이. 그러나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것들은 먹고 사는 것들이에요. 예, 검찰도 경찰도 국회의원 하에나 개떼들도. 예. 그러면서 국민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예. 그런데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주권자가 주인이잖아요. 내 한 표가, 예, 저 사람들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예, 보여주려면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전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전쟁으로서는 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오프라인에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다. 오프라인을 더욱더 키워야 된다. 예, 그것이 이재명 도지사, 이수신 장군, 예? 이수신 장군의 어떤 그런 역할을 지금 이재명 도지사님은 이 시대에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의 그러니까 희망이죠. 이재명 도지사님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권자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지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예, 나가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예, 우리 자신과 우리의 2세, 3세를 위해서 이 나라를, 예, 이 수렁으로부터 건진다는 마음으로 한 명이라도 더 손잡고 갈 수만 있다면 내 친구, 내 가족, 누구든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마음이 너무 착잡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럴 때는 또 마음을 아주 그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남긴 글을 하나, 예, 같이 나눴으면 해요. 딱 한 줄이에요. 한 줄. 행복은 한가함에 의존한다. 우리가 바쁜 것은 한가함을 얻기 위해서이며 전쟁을 하는 것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이다. 예, 우리가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언젠가의 한가함을 위해서 지금은, 예,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입니다. 바이.